제가 예고편을 날렸기 때문에 김현정 선생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지막 날 우리 애프터 파티 할 때요. 그때는 선생님 화면 켜주실 수 있죠? 제 얼굴이요? 네, 마지막 날은 녹화 안 하니까. 아 네. 네, 다 같이 해서 얼굴은 봐야죠. 우리 아 자꾸 네. 이제 네, 여우 알겠습니다. 얼굴과 소 얼굴로 끝낼 수 없으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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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쓴 글이 거기까지 이렇게 보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네이버가 저를 걸기로 안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댓글 보고 예. 네. 예. 당황스럽네요. 네. 저는 네 사실 지금 이 책 읽으면서도 계속 '저는 진짜 뭘 아는 건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예전부터 이걸 쓰긴 썼지만 사실 5-6 단계는 또 익숙하지가 않았고 한정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대로 쓰다 보니까 약간 엉망으로 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열심히 해 봐야지 하고 사실 내일도 오늘 책 읽고 나서 팩스하는 아동에게 '아 그럼 이거 보여요는 이걸로 하고 들려요는 이걸로 해야겠다.' 해서 카드를 지금 다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설레어요. 좀 '내가 할 수 음. 있겠다. 이거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서 굉장히 네 설렜고 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네. 보여요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떻게 강화를 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토큰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평소에 쓰는 토큰을 여기에다 적용해서 이렇게 쓰면 좋았는데 내가 쪼끔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생각도 쪼끔 들었고 또 이제 교사의 언급하기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인제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강화만을 제공한다."라고 226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맨 뒤에 나와 있듯이 언어적 작동의 텍트의 강화제는 사실 그랬어." 뭐 아니면은 뭔가 말로 해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구나.'라고 느꼈고 또 233 페이지에 그 개인적 정보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 이름이 뭐야?" 너 누군데?"라고 했을 때 뭐 "누구입니다." 했을 때 뭐 "입니다."라든가 뭐 "나이." 뭐 "에요." 뭐 "몇 살이에요." 라든가 그리고 인제 "생일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지?" 막 고민들도 많았는데 너무 친절하게 사진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적응하려고 카드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네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서 네 이 정도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연 떨려서. 네, 괜찮죠, 선생님. 아유, 네, 너무 좋아요. 어, 이거 근데 정말 여기 페이지들 보면서 엄청 선생님 네. 상세하게 나와요. 네 맞아요. 그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에서 선생님, 그 내일 수업할 거 설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이런 부분도 설레지 않으세요? 그 공감 시전. 그 내가 이렇게 잘못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사용해서 네네. 내가 이럴 때 강화를 잘못해서 이런 네.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얘가 5-6 단계를 못 나갔구나를 확인하는 음. 순간에 어떤 희열이 좀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왜냐면 뭔가 하나를 내가 음. 그 얻은 오아시스 같다고 해야 되나? 뭔가 어, '내가 네. 막혔던 부분이 뚫렸구나.'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네. 제가 소장님께 이런 팁도 또 얻을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질문에도 실질적인 사례 이런 거 궁금하다고 또 써 네. 놨거든요. 네. 네. 실질적인 사례 진짜 어 언급까지 가면은 그러니깐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네. 내가 잘못 알려준 거였네. 이거를 확인하는 지점이 엄청 저한테는 저도 컸던 것 같아요. 음. 이게 공부하면서 다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사용했던 그 언급하기 이제 5-6 단계를 사용을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체킹하게 되면서는 꼭 여기 계신 혹시 선생님들, 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시험 꼭 봐 보세요. 진짜 내가 얼마만큼 엉망으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완전 내 쪼대로 사용했구나 이거를 너무 알려주실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자격증 시험 꼭 봐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떤 부분들 좀 궁금하실까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 저,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게 한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너 지금 뭐가 보여? 지금 일단 했을 때, 보여랑 주세요를 헷갈려 해서, 네. 이제 먹는 거를 안 쓰고, 뭐, 먹는 걸 뭔가 뭐 젤리라던가, 뭐 아니면 과자를 준 다음에 젓가락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젓가락 주세요와 보여요를 같이 놓고서 하는데 보여요를 계속해서 저한테 줘가지고 지금 오류 교정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순서가 혹시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서 읽어봤을 때 네. 예를 들면 잠시만요. 209페이지를 보면은 초기에는 간단한 질문 무엇이 보여요에 대한 반응으로 언급하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네. 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아이들마다 물론 다 아이한테 맞는 걸로 먼저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좋아하는 거 하지만 뭔가 순서라던가 아니면 좀 꿀팁을 얻을 수 있을까 음. 해서 그런 실제 사례를 궁금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사용하면서 제일 헷갈려 있었던 게 개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픽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6단계로 그러니까 5, 6단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어떤 수업을 지금 하고 어떤 목표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음, 자발적인 요구를 지금까지는 계속 가르쳤던 거잖아요. 그죠? 네. 자발적 요구를 가르쳤던 것과, 그러면 얘 네. 입장에서는 자발적 요구에서 5단계에서 이제 사람이 내가 자발적 요구를 하기 이전에 톡톡 하면서 촉진을 하면서 먼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뭐 네. 줄까? 아주 끼어들어서 질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대답하고.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대답이 아니었고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건 거잖아요. 네. 모르고 지금 계속 사용을 하는 중이고 마찬가지로 6단계, 그러니까 마스터 한 다음에 6단계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응답적인 언급하기가 아니고 자발적인 언급하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네. 그러니까 그 자발적인 언급과 자발적 요구를 이 아이가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 가장 이 친구가 가장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여요가 내가 주세요 해서 획득하는 거잖아요. 주세요는 네. 획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멀리 있는 거 그냥 멀리서 보여요 이렇게 언급하는 거니까 그거는 구분을 해주시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제가 이해한 거였는데 보여요 그리고 들려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요랑 그리고 냄새가 나요 뭐 어떤 감촉이 나요 이런 것들을 주로 먼저 가르친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내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오감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들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맛을 느끼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언급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보여요가 주세요랑 같은 의미가 돼버릴 거잖아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발적 요구를 가르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먼저 저는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사운드북 이용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 유튜브 그때는 핸드폰으로 먼저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그 소리 강아지 소리 그리고 뭐 고양이 소리 이거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가 안 보이게 이렇게 책상 밑쪽이나 해서 돌려서 어쨌든 안 보이게 하고선 그리고 소리를 들려주고 어머 세상에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을 때 언급하기에서는 얘네들이 내가 굳이 획득할 게 없는데 뭐 하러 언급을 해? 이렇잖아요. 초반에 모든 애들이. 그래서 토큰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하면 이거 뭐 혼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근데 토큰을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했었어야 됐어요.
네, 말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친구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이걸 언급해야 되는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큰 사용을 하면서 너 지금 얘네들 입장에선 수업이잖아요. 언어 치료 진짜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언급하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토큰판에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 애들한테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스 안에 넣고선 갑자기 하나, 둘, 셋, 짠, 뭐가 보여? 이렇게 해서 꺼내서 쓰라고. 이게 근데 잘 통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예. 딱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잘 집중하고 앞에 제시한 거에 대해서 잘 시각 추적도 되고 하는 친구들이면은 좀 효율적이고 어느 정도 팩스 그리고 5단계까지 되게 엄청 충실하게 많이 사용했던 애들 있죠. 이거는 거의 양적으로 진짜 많이 사용했던 애들은 그렇게 해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주의 집중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좀 충분치 못했던 그 단계를 밟아온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빔으로 쏴서 애들한테 좋아하는 그 캐릭터나 아니면 그러니까 또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초반에 할 때는 완전히 무관한 걸로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신체 어휘에 대해서는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사진 보여주면서 뭐가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고 손 보여요. 뭐 다리 보여요. 이렇게 언급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림 카드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림 카드를 보여주는 순간 아씨 나한테 수업 시키네 이렇게 화들이 막 나셔가지고 빔으로 하거나 노트북으로 하니까 그나마 괜찮았어요. 음. 그리고 여기 그 매뉴얼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만화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라고 진짜 효과적이었어요. 뽀로로 그냥 트는 거죠. 그랬을 때 어머 세상에 지금 뽀로로가 뭐 누가 보여? 뭐 이런 거 먼저 시작하는데 누가 보여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지금 공차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어머 세상에 했을 때 뭐 뽀로로가 공 차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 그리고 들려요를 그렇게 그 새소리나 우리 진짜 이거 들려요 할 때는 성능 훈련하는 것 같았어요. 하듯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들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그 한정사까지 같이 하면은 큰 소리가 들려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음. 그쵸. 네. 소리 좀 빨리 들려주세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요구 표현이긴 하지만 그건 물론. 네. 그리고 어디까지 일반화가 되었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기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들려요랑 보여요랑 몇 번의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그죠. 몇 번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래도 한 3개월 이상은 수업을 했으니까 훈련을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길 가는데 갑자기 걔가 딱 저를 딱 이렇게 잡더니 강아지 소리가 들려요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소리가 점점점점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바인더를 이렇게 자기가 밖에서 바인더로 얘기를 해볼 생각은 못 한 거예요. 밖에서 워낙에 잘 사용하는 아이긴 했지만 그래서 딱 요렇게만 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들려요 찾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네, 그 친구는 말을 하니까 말로 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시선을 좀 따라가 보세요라고 하는 게 밖에 이렇게 밖에 아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은 애들이 계속 막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그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은 그냥 엄마 나 저거 보여 이 언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동 어머님도 땡땡이가 언급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아직 그 단계가 아니죠 하셨는데 어머니 걔 지금 밖에 다니면서 계속 걔는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해요. 이러는데 이게 다 소방차, 뭐 비행기, 이렇게 트럭 가리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자기가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계속 자꾸 뭔가를 가리키면서 계속 사람을 끌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거 다 아는 척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여요 언급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어요. 보yo요 수업할 때 사실 외부 수업하면은 좀
재밌어요. 네, 효과적이긴 하다. 그랬었습니다. 또, 냄새가 나요? 냄새 맡기 그 혹시 딸기 젤리 중에서 딸기 모양 젤리 있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거 진짜 딸기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까만 박스 안에 넣고 그리고 구멍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까만 박스가 없어서 뭐지? 그 플라스틱 박스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에 겉에를 다 까만색으로 칠한 거죠. 그냥 매직으로. 안 보이게 해놓고, 그리고 냄새를 이렇게 폴렁폴렁 풍겼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딸기 냄새가 나요. 이런 거 했어요. 딸기 냄새 나요. 초코 냄새가 나요. 제일 쉬운 거.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포도 냄새 나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고.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난 시간에, 맞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판매직 모드로. 그 3단계 변별할 때 변별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물을 넣어서 하세요. 실물을 넣어서 실물과 실물을 변별해서 건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림카드 변별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이제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접근을 변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 또는 지퍼백에 넣는 거나 이렇게 해보시고 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지? 그 떡 싸 먹고 나서 나온 빈 용기인데 이거 그냥 쿠팡에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뭐 일 필요가 없다. 지퍼백에 넣는 거 괜찮았어. 그리고 여기서 만일 얘가 변별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그림 카드를 아주 크게 묻혀놓고 뭐 이렇게 했다가 점점 그림 카드 사이즈가 작아지게. 그러니까 작은 용암하는 것도 엄청 단계별로 쪼개서 우리가 알려줬어야 됐다. 이런 것도 있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굴 빨개지신 거 아니죠? 선생님께서 네, 저기, 이모티콘 뒤에 얼굴이 빨개지셨다는 그 후기가 있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그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호명 좀 해봐도 될까요? 밀키쌤. 안녕하세요. 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아우, 얼굴 공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이해해요, 선생님. 아, 네. 제가 네, 요 근래 되게 일이 많이 바빴어가지고 녹화본만 계속 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도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최대한 빨리 퇴근을 하고 네, 왔습니다. 그 네. 한정사 지금 이제 5, 6단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음, 근데 책에는, 아이고, 막 보여요, 들려요, 이런 거 적혀 있었는데, 저는, 어, 그 맛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애기가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항상 이제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오는데 저는 이제 포도맛 사면은 애기는 초코맛 이런 거 사가지고 어떤 맛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무슨 음, 맛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좀 기능이 좋아서 이미 질문에 이해도가 좀 있었어가지고 수월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맛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마이쮸도 맛이 막 있잖아요. 네. 그거 쪼개가지고, 이건 무슨 맛이야? 하고 물어보고, 너 무슨 맛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하듯이 네. 흘러가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여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보여요, 무슨 냄새 나요?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을 듯 해요. 네. 결국은 언급하기의 기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그거는 이제 요구 표현이 먼저 있고 이러면 이제 이 세팅에서는 애들이 화를 덜 내죠, 선생님.
네, 맞죠. 아니, 그냥 올 때부터 아이스크림 카드 들고 입실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되게, 그 활동 보조 선생님들이 되게 놀래요. 다른 센터 갈 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올 때는 일단 아이스크림 카드부터 찾는다고. 그럼 아이스크림 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주는데 내가 무슨 맛이야 언급하기 정도야. 에? 그쵸, 비슷한 그쵸. 대가를 그리고, 해야죠.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대답하는 거에 있어서, 음. 이걸 대답하고 나면은 선생님이랑 그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는 약간 신뢰를 주고 나니까, 저는 텐트럼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진짜 자연적 강화에 대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좋은 사례죠. 그리고 혹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네. 보시면서 매뉴얼 보시면서 좀 뭐 이렇게 나눠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아, 보면서요. 네. 제가 좀 오늘 훑고 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저는 일단 읽으면서 아직 못 해본 활동들이 너무 많구나. 네. 이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아는 것만 또 사용하지 않았나. 다른 동사, 또 다른 언급하기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떤 구조적인 걸 짜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요새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마다 또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도를 음. 해보려고, 네, 열심히 생각 중이고,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훑고 와가지고, 네. 네, 더 전달해드릴 내용이,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셨고. 그리고 진짜로 이게 사실 팩스를 이제 하는 중에 이렇게 매뉴얼을 보고 하다 보면은 되게, 어, 정말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 뿐만이 아니고,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내 방향대로 내가 딱 사용하기 좀 약간 쉬운 어휘 위주로 먼저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같이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활동들에 대해서도. 맞아요. 그걸 깨는 게 되게 선생님들의 숙제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음,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나 힘들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전통적인 언어 치료 방식에서는 사실 그 핵심 어휘를 가르치잖아요. 핵심 어휘를 가르치는 게 나쁘다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되게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수직적으로 도장 깨기를 해야 되잖아요. 퍼센티지를.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동사로의 전환 또는 오늘 아동한테 필요한 동사를 갑자기 필요한 동사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저는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우리 아이디어들을 좀 네,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이렇게 예, 음, 제가 제가 이렇게 지목하는 거에 자꾸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거 이해해요. 저도 부담스러워서. 간만에 저기 준하 어머님, 네. 지난주 어머님의 장황한 그 내용들을 또 제가 짚어버리는 바람에 준하 어머님, 누나가 거의 그리고 로봇이 됐더라고요. 아, 그 그리고를 붙이는 건 너무 귀찮아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클레이를 손에 안 닿는 데는 높이 올려놓고 그걸 계속 쓰게 하는데 이제 머리를 써서 네, 처음에는 그리고를 놔두고 색깔만 막 떼고 색깔만 계속 붙였어요. 그 네. 문장티를 하나만 쓸 때는요. 그 음, 문장티를 2개 주니까 그렇게 막 붙이더니 이제는 안아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예, 진짜, 안아주세요를 붙이더니 안아주면 팔을 뻗어서 이제 그걸 자기가 직접 꺼내는 거죠. 근데 네. 그러다가 안아주세요 말해요 지금. 어? 안아주세요 시작했어요. 대박. 어머니, 클레이 다 주셨어요? 안아주세요 하면 클레이 다 주셔야죠. 다이소 그럼요 통째로 선물로. 줘버렸어요 통째로. 네, 대박.
그래서 근데 이제 꾀가 나가지고 뭐만 하면 이제 안아주세요를 이제 하는 거 제가 이제 거기 좀 약해진 걸 아는 것 같아요. 와, 아,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텍스 축하드립니다. 시작하고 물 어, 주세요 하고 안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자기가 의미를 알고 저랑 진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네. 저는 어머니 그 인스타 피드 보고선 뭐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거를 해봤다. 그러면 전부 다 주세요. 이거를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통째로 주세요. 전부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 좋아하겠네요. 그거 하나만 붙이면 네,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 세상에, 무슨 일이야, 준아. 준아, 준아 목소리 듣고 싶다. 네. 지금 태블릿 보시느라 빠져가지고. 준하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뭘 줄까를 제가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탁상 그 달력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바인더가 있어요. 식탁에 놓고 쓰는 거기에 이제 음식이랑 준하 이제 장난감을 거기에다 모아놨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뭘 줄까 그러면 뭘 줄까 말을 먼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바인더를 톡톡 치면 거기서 이제 네. 고르는데 뭘 줄까 말을 따라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가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보요요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요 오늘 수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약간 네. 구조화된 환경으로 진짜 그 치료실처럼 하면 몇 번 하면 이건 동사 몇 가지는 금방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반면에 뭐 생일이나 이제 주어를 바꾸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지금 어머니 사실 하시면서는 엄마 그 색깔 클레이 다 전부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위에 해볼게요. 있는 클레이 꺼내 주세요. 준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도 음, 앞에는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줄까 할 때 여기서 이제 영초지연 처음에 영초지연이잖아요. 네. 뭐 줄까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시면은 그러면 하시다가 뭐 줄까 하고 조금 지연했다가 뭐 줄까 하다가 톡톡 하고 하면은 그 뭐 줄까 따라 하던 거가 점진적으로 소거되고 자기가 그 문장띠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 책을 그게 읽을 때마다 진짜 디테일하다고 저희 네. 엄마들끼리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진짜 어, 디테일하다고 느끼는 게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촉진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풀촉진 음, 한번 해주고 나서는 촉진을 줄여야지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초지연은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네. 줄까 하면서 준하 표정 보다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이랬던 게 오류였던 거죠. 제가 네.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완전 무오류 학습으로 영초 지연이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사실 네. 몰랐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디테일하다. 아, 준아, 너무 좋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소장님 덕분이에요, 진짜. 제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다 아니, 하셨. 시작은 소장님 만난 게 시작이고, 사실 저희가 네. 지금 팩스 엄마 모임, 부모회처럼 약간 이렇게 저희 지금 이렇게 같이 그 팀방. 톡방이 있어요. 근데 어. 거기서 진짜 서로 격려도 되게 많이 해주고, 음, 되게 정보도 많이 주고, 막 되게 음, 많이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없는 이 소스가 되게 커요. 여기 다 계시잖아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아니, 너무 감사하죠,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다 같이. 야, 우리 진짜 열심히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 진짜. 아, 세상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기쁘다, 근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흐름을 따라서 향진이 어머님. 간만에 향진이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후기를 나눠주세요. 어, 저는 지금 4단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4단계에서 다음 번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제 유심히 읽어보게 되긴 했는데, 저는 진짜 희망을 또 한 번 더 느낀 게, 213페이지에 이쯤 되면 꽤나 능숙한 의사소통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지금쯤 학생은 하루 종일 팩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사물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보고 나서 저는 되게 너무 기분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희망을 많이 막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음.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어머니. 그 지금 이제 5, 6단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어머님들 이제 6단계 혹시라도 진도로 나가셨을 때 주의사항은 그 보여요를 충분히 만약에 보여요라고 언급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실효실 안에서도 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하시면서도 뭐가 보여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여요만 세팅을 해놓고선 나무 보여요, 차 보여요, 가이다가 하늘 보여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뭐 보여요 언급 얘기를 하면은 그래. 방금 전에 어머니 말씀하신 이쯤 되면 익숙해 있다가 어떤 익숙함이냐면 엄마가 질문하거나 뭐가 보여 또는 이렇게 톡톡 하면은 그러면 그 그림 카드를 문장뒤에 내리는 그 익숙함이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가 보여 이렇게 했을 때도 문장들을 내리긴 한다는 거예요. 주세요 의미인지 보여요 의미인지 몰라도 뭐. 그때 뭐가 보여요, 뭐 하늘이 보여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굳이 보여요랑 주세요, 자발적 요구랑 언급이랑 이거를 계속 그 분리하고 변별하고 동사 변별해야지만 뭔가 완벽한 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시고 그럼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많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언급하시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빠 지금 막 라면 먹고 있어요." "아빠 뭐 먹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지금 밥 먹어요." 이런 것도 언급이잖아요. 그래서 고런 것들까지도 생각보다 그냥 이거는 사실 팩스할 때가 아니고 우리 언어 치료할 때 아동들한테 엄마나 아빠나 자기 자신의 영상 있죠. 어머님이 괜히 계단 올라가는 영상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딱 틀어서 보여주면서 "엄마가 지금 뭐 해?"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올라가요. 그 동사 표현을 훨씬 더 집중하고 막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디어에 좀 네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도 그렇고 보통은 미디어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애들의 영상 찍어 놓으시고 엄마나 이게 친구들 영상 찍어 놓고 그거 틀어 주면서 언급하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니깐 네 많이 연기를 좀 해 보시고 어머님들이.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 어쨌 그리고 오늘 되게 좀 그 학교 실무사 선생님 제가 일단 팩스 바인더하고 계속 등교할 때 학교에는 못 보내지만 제가 막 치렁치렁 다 걸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저도 막 좀 약간 오버해서 막 토큰도 붙이고 뭐 일부러 막 그렇게 좀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더니 실무 선생님이 유심히 이렇게 딱 보시더니 학교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팩스 어머니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다고 와 전도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더 열심히 해서 꼭 마음을 이렇게 동료를 조금 더 일으켜야겠다. 화려하게 하고 다녀야지. 네, 이제 앞치마도 좀 어. 해가지고 이렇게 등교할 때 앞치마도 아예 앞치마 엄마로 소문이 나게 그냥 해버릴까? 이 생각도 좀 했어요, 그냥. 네. 네. 앞치마 아예 그냥 이렇게 벨크로 다 붙여가지고 아예 대놓고 저 엄마는 아예 치마 엄마다. 아예 그냥 소문이 나게. 예. 뭐 근데 그렇게 아예 그렇게 컨셉을 밀어붙일까? 아침에 그 생각을 또 했어요, 저는. 컨셉까지 좀 네, 앞치마 이렇게 아예 그냥 이 동네에 그냥 앞치마 매는 카드 달고 다니는 엄마도 소문 차라리 그렇게 확 나게 그냥 이건 어떻게 뭐 빼도 박다 못하게끔 딱 그렇게 해버릴까? 이 생각 딱 아침에 진짜 들었었어요. 네. 거기에 카메라 비둘기 아줌마의 아니 새 엄지가 앞치마 왜 이렇게 웃겨.
아예 진짜 완전 저 엄마는 아예 어떻게 하질 못한다. 진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 엄마는 강적이다. 이렇게 딱 그냥 그런 컨셉을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나 강시원 선생님 지금 계속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었어. 좋다고. 저도 앞치마 수선집에 만들었는데, 예. 저기 윤우 어머님 수선집에 이제 저기 하셨거든요. 우리 앞치마 아시죠? 여기 보신 어머님들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때 너무 왜 제주도 갔을 때 소장님께 소장님 앞치마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질문했는데 제가 매뉴얼을 똑바로 제대로 안 읽어서 보니까 앞치마를 매야 되는데 너무 제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막 벅찬 마음에 제주도에 가서 소장님 근데 앞치마 메고 다니세요? 근데 텍스에서 나오는 그 앞치마는요, 사실 저가 아니고 여기 반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반만 하는 아, 앞치마긴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속 주머니 뭘 넣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네, 저도 이원 선생님 그거를 너무 준비하신 느끼고 와가지고 이걸 컨셉 밀어붙여야겠다. 아예 저 엄마는 제가 패치 강적이다. 만들어서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텍스 안 하면은 저 엄마는 큰일 날 그거다. 이렇게. 네. MOM, PCS MOM 이렇게 해가지고 비둘기 엄마의 이은 나는 PCS MOM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언젠간 전도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 뭐지 엄청 많이 물어들 봐요. 가면은 이렇게 막 보시면서 할머니들도 되게 막 궁금해하시고 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아, 네 지금쯤에서 잠깐 질문들이 들어왔었는지 한 번만 볼게요. 후기는 이렇게들 많이들 그래도 주셨고 질문 무엇이 보여요? 무엇을 줄까요?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무엇이 보여요? 무엇을 줄까요?를 가르치는 거가 아니고 무엇이 보여요? 먼저 많이 가르치신다. 그리고 보여요랑 줄 거요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거는 한참 뒤에 좀 하시는 게 좋긴 하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아예 매뉴얼에 가르치는 그 라인을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도 나와 있죠. 처음부터 줄까요랑 같이 변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식탁 위에 초콜릿 올려놓고 무엇이 보여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초콜릿 보여요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언급하기에 대해서 그래서 화를 내요, 어머니.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언급하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와 있죠. 아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과 무관한 사물 또는 어떤 그 언급하기의 내용을 준비를 해서 언급은 따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언급하는 것은 그 분리를 해서 가르쳐야 된다. 먼저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236쪽에 사회적 강화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응답적 언급하기를 먼저 가르치고 나서 자발적 언급하기를 가르칠지를 고려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적 언급하기라는 게 그 5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응답적인 언급인 거죠. 그거는 응답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뭐가 보여요라고 이제 물어본 다음에 톡톡을 하잖아요. 그 톡톡을 해서 아이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 100% 자발적인 언급을 이제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 이고 그리고 응답적 언급하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내가 별로 그렇게까지 뭐 요구하고 싶지 않거나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이게 뭔가 학습인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무조건 토큰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강화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그냥 토큰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았다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바라
아이가 이제 제스처 포인팅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6단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걸 팩스로 다 표현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우유가 먹고 싶으면 우유를 들고 어머님한테 옵니다. 예. 바인더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켜야 하나요? 집이 아닌 곳에서는 한다. 이건 어머니 그 의사소통을 왜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가 우유를 그냥 갖고 온다? 그러면 교환을 해야겠죠? 그 아이한테 그냥 사물을 갖고 오는 것은 의사소통이었나요? 의사소통이 아니었나요? 의사소통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양식인 팩스로 지금 의사소통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재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전형적인 발달을 따르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아이들이 몇 번의 그 언급과 의사소통과 그런 기회들을 갖는가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400번이라고 나와 있죠. 아이들이 한 시간에 주도를 하는 그런 횟수가. 그렇게나 많은 기회를 갖는 것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명명하는 그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사실 한 시간에 그만큼까지 또는 내가 주도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시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회를 좀 의사소통의 기회로 바꿔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 중 4단계까지밖에 못 해봐서 5, 6단계 진행해 보신 선생님들 후기, 애로사항, 주의점 이런 거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었고 앞에 조금 얘기가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영초 지원에 답하지 못할 리는 거의 없겠지만 답하지 못한다면 다른 유형의 촉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걸 사용해 보셨는지 이 물리적 촉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초 지원은 이렇게 톡톡 했는데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이렇게 이쯤 되면은 영초 지원을 못 알아듣는다. 앞에 많이 안 써봤구나. 예.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진도를 빼는 거에 좀 급급하진 않아요. 굳이 이렇게 되면 많은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자극 일반화랑 이 반응 일반화가 별로 잘 안 됐구나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함께 하는 건 거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안 된다. 그러면 물리적 촉진하는 거예요. 잡고 아이 손 잡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문장 구조 배우면서 한정사를 지나서 5단계를 시행하니까 팩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매번 챙겨서 다니기 또 힘들고 쓸데없는 카드 너무 많고 그래서 아이의 말을 거의 다 알아듣겠어요 라고 팩스를 그만두고 싶어 하셔가지고 왜 지속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5단계쯤 대부분 그만두시는데 혹시 부모님을 더 잘 설득시킬 만한 꿀팁이 있을지 그리고 6단계의 실질적인 사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 선생님 잠깐만 킵할게요. 그리고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아이가 흥미로울 만한 상황 환경을 제공한 뒤에 언급하기가 잘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교적 루틴에 가까운 흥미로운 상황이 아닌 장면에서 언급하기를 유도할 수 있는 노하우. 루틴에 가까운 흥미로운 상황이 아닌 장면에서 언급하기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팩스 지도 경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상황이 아닌 장면에서 언급하기를 유도할 수 있는 노하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토큰이고요. 그리고 네, 그런 그가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매체를 사용하라는 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팩스 지도. 성인분은 생각보다 많이 못 해봤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할 때는 들어가서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예 했었고 한데 명수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은 글쎄요. 한 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엄청 빨리 이해를 하고 진도가 좀 나가긴 하시죠. 그리고 그럼 그 성인분들한테는 되게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계가 빨리 나가니까 일단 좀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연령은 성인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이제 같이 지도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편성이 잘 돼가지고 어쨌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하게 되면은
걔네들한테 하는 거가 진짜 뭐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내가 진짜 좋은 일 하고 있다. 나 진짜 쓸모 있는 인간이다. 라고 되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정말 실질적인 삶에 연결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곧바로 알려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인분들이랑 팩스하는 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저희 좀 큰 형아들이 오는데요. 큰 형아들은 너무 인생을 너무 많이 배우고 와가지고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세요. 진짜 세상에나요. 너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대충이라도 표현하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 만나 물고기처럼 아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연 간격 증가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세요. 영초 지연. 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해봅니다. 뭐 줄까? 영초 지연이죠. 뭐 줄까? 그리고 제 질문이랑 촉진의 그 길이가 좀 끊기는가? 네. 안 끊기나요, 이제? 됐나? 네. 뭐 줄까? 한 1, 2초 정도를 쉬었죠, 제가. 다시 해볼게요. 0초. 뭐 줄까? 했을 때 아이가 탁탁 내린다. 그래서 뭐 주세요 얘기한다. 오케이. 어느 정도 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줄까? 1, 2, 톡톡. 했을 때 아이가 뭐 주세요 얘기했어요. 좋아. 뭐 줄까? 1, 2, 3, 4, 톡톡. 이게 이제 시간 지연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줄까? 하고선 한참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먼저 여기에 접근해서 내려서 건네면은 야하 칭찬하면서 막 이때 뭐 하라고 하나요? 차별 강화 해줘야죠. 다 이렇게 다 가져가 해주시는 거죠. 요겁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요 파트 이거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는 빈번한 문제입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5단계까지 이제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말도 하고 그죠? 언급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우리가 음성 출력 장치로의 또는 음성 출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SDD로 전환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 준거 기준이 얘가 말을 하는 음성 언어로 말을 하는 속도랑 팩스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속도 또는 음성 출력 장치를 사용해서 하는 속도가 완전히 똑같을 때 넘어가라 라고 하는 윤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얘가 좀 더 빨리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너는 말을 이제부터는 해야 돼. 너가 말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지금 조금 귀찮아 라는 이유로 아이가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입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까지 이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사소통 의도, 욕구를 아주 잘 유지하고 더 증가시키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갑자기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의사소통 욕구랑 내 수단이 뺏겼으면 저하가 되겠죠?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만두고 나중에 보게 된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그만두고 정말 어머님이 원하셔가지고 그냥 언어 치료를 전환을 해서 언어 치료를 간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아동이긴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리고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쭉 팩스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고 빨리 넘어갔거든요. 그 발화를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팩스를 유지한 친구는 발화를 유지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내가 단서가 없을 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아이들이잖아요. 어차피 팩스를 시작해서 말을 하는 친구들은 얘네들은
수단이 없고 단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을 하는 평상시에 말하던 그 양보다 훨씬 현저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엄청난 통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저는 제 경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럼 이제 어머님한테 그냥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힘드시면은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빨리 앱으로 전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나도 힘들고 사실 애도 힘들고 얘 이쯤 되면은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4단계를 좀 유창하게 잘 쓴다 싶으면은 앱으로 전환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청각 추구가 엄청 심한 아동들의 경우에만 요구 기능을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앱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우리 애들을 그냥 지표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다 청각 추구가 엄청 심해가지고 이 앱을 사용을 하려고 4단계는 물론 넘어갔어요. 4단계, 5단계까지도 넘어갔는데 앱을 딱 키니까 얘네들이 이걸 다 사운드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운드북으로 추구하면서 막 사용을 해가지고 기능적으로 자기의 입이라고 생각하고 기능적인 요구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접고 한 약 1년 정도를 더 그냥 그 팩스 책을 그냥 바인더로 사용을 했어요. 바인더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많은 요구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준이 보이지 않는 사물들이나 장소 언급을, 그러니까 장소 요구를 엄청 빈번하게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만큼까지 좀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앱으로 네, 사용하셔도 애들이 되게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SG로 넘어간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때 어머님 예,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기에서도 시간 지연이 다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음성 언어 산출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어머님 한 분한테만 여쭤볼까요? 이렇게 5단계 시행하고 나서 팩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같은 어머님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어머님 입장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4단계, 5단계 시행하는 친구 누가 있어? 아, 지금 저기 그 옆에 계신 그분, 엄예지 어머님. 네. 거기 계셨네. 그래, 그분이 계셨네요. 네, 예지야. 네, 오늘 예지 아빠가 회식을 가셔가지고. 네. 네, 예지가 지금, 네, 처음으로 옆에 있는데, 네. 일단 예지는, 제가 발화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팩스를 왜 했는가, 말을 하는데 왜 하는가. 근데 말을 하는 거랑 의사소통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네. 이유 때문에 저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지가 지금 5단계, 6단계 뭐 다 섞어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매뉴얼을 다시 또 읽어보니까는 또 이제 저는 제 맘대로 하고 있었구나. 네, 또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 읽으면서 이게 점점 끝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잠깐만요. 236페이지에 보면 학생의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 습득 환경을 고려한다. 학생이 지금 또는 곧 전형적인 교육 환경에서 배우게 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생이 반응하도록 예견되는 교육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이런 환경에 처해질 경우라면 팩스 6 언급하기 훈련 시장이 유용한 기능이 기술이 될 것이다. 결국 팩스에도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큰 목표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사회에 나갈 거를 대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허투루 만든 게 아니다. 그거를 저는 많이 느꼈고 5단계에서 뭐 어머님이 어느 정도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만둔다라고 하시면 그럼 그 다음에 대해서 얘가 그러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랑 지금 의사소통을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님께서는 아마도 의사소통을 이 되고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5단계 정도 같으면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에 대해서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지금 급한 거, 얘가 지금 뭘 요구하는지까지만 알아도 아, 살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 그만둔다고 하시겠지만 그 나중에 대해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었고 너의 생각은 어땠었고 너의 마음은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대화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 6단계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팩스 단계라고 묶여 있어서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그냥 언어 치료에서 어머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기술을 가르칠 거예요라고 했으면 부담이나 거부가 좀 줄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지원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해서 얘가 어디까지 발전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목표를 또 잡고 계신지 기대하고 계신지 어디까지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목표를 투척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의 지금 당장 지금 아이가 해야 되는 거 말고 이 아이가 더 자라나서 더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까지 얘기를 하면 단체 못 그만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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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디까지 기대하세요? 어떤 대화까지 좀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까지 원한다. 근데 그거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그 6단계 안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6단계에서 그 내용 가르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설득 아닌 설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팩스는 설득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마음에 이제 우러 나와야 할 수 있는 네. 게 팩스고 정말 절실해야 맞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근데 선택은 부모의 선택인 거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지나서 다시 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없는지. 시간. 출연 드려야 돼, 크라. 네. 그리고 뭐지? 선생님 만일 진심이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이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얘 이거 여기서 딱 그만두면 말 안 하겠다.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얘 별로 의사소통 못하고 지내겠다. 그게 드시면 선생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딱 한 번만 간청해 보세요, 어머님께. 어머니 진짜 제가 진심으로 너무 제가 정말 저 한 번만 더 이거 진짜 구질구질하게 할 정도로 이게 진짜 내가 너무 아까운 아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달려 어떤 읍소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접어야죠, 마음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접어야죠. 네. 네, 그거는 뭐 선생님께서 어떻게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모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지 어머님 영상 보여드리세요. 예지 영상, 지원이 영상, 이렇게 애들 준하 영상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단톡방에서 이제 오늘 그 루리 어머님이 뭐 이제 알리러 가셨다가 좀 망설이신다고 하시길래 네. 제 영상 보여주라고 네. 하루 종일 말해도 하루 종일 떠드는 애도 팩스 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일 우리 집에 오십니다. 완장 채워드려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텍스 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이 네. 이제 온에 가면 많겠지만 네 그래서 저희도 막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열심히 떠들지만 팩스하는 친구도 있다고 말을 하는 발화랑 대화하는 의사소통이랑은 별개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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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런 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아주 간절한 응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누군가? 혹시 추가적인 저 질문이나?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 아이가 인제 원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제가 카드로 다 쓸 수가 없어서 빈칸 카드를 계속 만들어 놓고서는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다 대고서는 이렇게 하면 써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기술을 지금 만들어 줬는데 사실 이게 매뉴얼상에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하는데 일단 1 번이 그 방법이 맞을지, 네. 그리고 2 번이 이제 어머니께서 한글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럼 같이 있는 거 지금 팩스 안에 제가 글씨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한글로만 하고 싶다."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어 네. 그래서 일단은 2 가지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림도 같이 써서 아래에 한글도 있고, 아니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뭐 "입니다." "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써 놓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사실 이게 잘 맞는지 저는 항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그럼 첫 번째로 빈칸에다 그리는 거는 맞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팩스 사용할 때 그 전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빈칸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예 네임펜이랑 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우겨요, 막. 이렇게 우리 막 우겨요. "이거 그거 맞아." 막 우기기가 그럽니다. 그리고 어 그림 카드 자체를 변별한다. 이것도 있지만 맞아요.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 인지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글을 AAC 사용을 할 때 반드시 글자를 함께 넣어 주라, 상징과 함께 넣어 주라고 아예 권고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같이 노출이 되고 그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지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한 번도 한글 따로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뭐 변별해 봐 할 때 그 한글만 보고 변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우리끼리의 얘기였지만 어머님들이랑 그런 얘기했었어. "걔 그거 팩스 계속 했어 가지고 아는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한글을 아이가 하는 아이인가요? 글 아나요? 요즘에 구몬을 인제 쪼끔씩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쪼끔씩 하고 있고 뭐 쓰고 변별하고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어 어느 정도인지. 예. 그리고 지사장님의 컨펌을 받아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근데 저는 한글로 그쯤이면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음. 한글로 넘어가서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때도 그냥 우겼고요. 네. 똑같이.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네. 그림 상징에 대해서 이미지가 동반이 되면 사실 가장 좋잖아요. 왜냐면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우니깐. 근데 그거가 어느 정도 또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얼마만큼까지 잘 맨드에 대한 개념이 생겼는가랑, 그리고 몇 단계까지 갔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한글을 잘 아는 친구인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넘어간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한글을 근데 아는 친구였어요. 어설프게나마 아는 친구였거든요. 음. 하지만 충실하게 그림 상징을 많이 사용한 다음에 한글을 넘어갔다는 것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섣부르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이가 의미는 잘 모르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까지를 사용했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글 넘어가고 그 SGD로 넘어갔을 때는 다 한글로만 하거든요, 사실. SGD 넘어갔을 때는 대부분이 애들이
많이들 그렇게 한글로 하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 통글자 학습했던 게 그 음성 그 이 충격 출력 강좌 앱 쓰면서는 파닉스로 다 쪼개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키보드로 쳐야 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막 원하는 그 동기가 있으니까 막 치다가 보니까 뽀로로 몇 기 이거 치다 보니까 걔가 파닉스가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쯤 되면은 한글 쓰는 거, 뭐 읽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그리고 하나 예. 더 그냥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거 자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실질적으로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점이? 잘라서 그래서 선생님 큰 젤리 3개 그리고 젓가락 주세요를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잘라줬더니 네. 그렇게 해서 붙여서 주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르는 거? 카드가 너무 컸을 때 이게 다 문장지에 작아서 들어가가 이게 네네. 가생이 자르기.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은 후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네 가생이 막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좋은 밤이었고요. 이만 창피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가생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라도 또 추가 질문 있으시다면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다음 주 진짜 끝이에요. 다음 주 한번 하고 우리 이제 끝을 하고 오늘 사진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네, 아니구나. 강요하지 않기로 했구나. 네. 카메라 켜실 분들 켜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 어딨지? 하나, 두 번 찍을 거예요? 셋, 한 번, 이거, 오,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하하하.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네. 원래 애들이랑 사진 찍기가. 다음 주에 만나요.